중매업체를 통해 아내와 결혼한 40대 남성 유 씨. 유 씨는 첫눈에 아내가 마음에 들었고 두어 번 만나고 바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1년 후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부부는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결혼 3년쯤 되는 시점부터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봤다며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치더니 몰래 회사를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망상과 강박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 씨도 아내의 병을 낫게 하고자 노력했지만 몇 해 전부터 아내가 치료를 거부하고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이혼을 고민하게 됐는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7살 아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좀 그 사건 상담실에 좀 민감한 얘기가 되겠네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40대 남성의 사연인데 이 남성은 어떻게 왜 고민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이 사례자입니다. 10년 전쯤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한 여성을 만나서 두어 번 보고 정말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참한 아가씨구나.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일단 이 여성의 집에 인사를 드려 갔을 때 네. 이제 미래의 장인어른 장모님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 딸에 맡아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서둘러서 결혼을 좀 했으면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사천리로 결혼식도 올리고 처음에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가 좀 약간 예민한 성격이긴 했던 것 같아요. 다소 예민한 성격이긴 합니다만 결혼 2년 차에 이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뒤로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난 결혼 3년 차 때부터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3년 차부터 이제 아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소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남편에게 내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봤다. 누구냐라고 다짜고짜 정말 뜬금없이 따져 묻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그런 일 없다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다음 날 회사를 찾아옵니다. 어떤 여성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서 이 여성이다라고 하겠다라는 듯이. 그런데 이제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갔어요. 하룻밤은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어떤 그 여자가 짜고 나를 죽이려고 든다라고 하면서 그냥 의심이 아니라 폭언과 심지어는 폭행까지 남편에게 행사를 합니다. 이쯤 되니까 이게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아내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강박과 망상 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까지 나왔으니 이 아내의 부모님과 이제 합의하에 치료를 받게 됐고요. 실제로 치료를 받고 이제 이 정도면 퇴원해도 됩니다라는 소견으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다시 나아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진 것처럼 사는 동안에 또 이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이제 타 지역으로 이 남편이 발령이 나게 되면서 주중에는 남편이 이제 회사 있는 근처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만 아내와 이제 만날 수 있는 주말 부부가 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말 부부를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주말 부부는 2년 전에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좀 이상한 얘기라든가 좀 의심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없어졌나 하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요. 장인 장모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분이 주말 부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올 때 치료를 지속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잘 치료가 됐겠거니 했는데 아닙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직장 동료 여자랑 당신 바람 피웠지? 회사 나가지 마. 네. 이러면서 회사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남편이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비밀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컴퓨터 사용을 감시를 합니다. 또 집에다 몰래 카메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한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그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는데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했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저 밑에 그 주말 부부를 하고 내려가는 동안에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치료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거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뭐 약물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 같은 거 자체를 거부하고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악화된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편은 아내를 좀 입원시켜서 제대로 된 어떤 치료를 하고 싶었지만 이 아내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런 상태가 아니다 뭐 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 탓으로 오히려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처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족들이 되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예. 가장 문제인데요. 남편은 치료를 계속 해라.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이 다 맞는데 네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냐, 병원에 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아내와 부모님께 아내가 좀 이상하니까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내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결혼 이후에 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치료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료 받을 필요 없다. 모든 탓은 남편 탓이다. 이렇게 장인 장모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뭐 점점 지쳐갔고요.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이혼을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뭐 이런 질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은 이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신질환, 그러니까 병이라고 네. 하니까 이거를 뭐 내가 이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얼른 다시 화목한 가정을 되찾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또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혼은 전혀 생각이 없었고 다시 한번 가정이 화목한 걸 꿈꿨는데 지쳐가기 시작한 거죠. 지쳐가기 시작하고 예. 이제 주변에 그나마 이제 같이 협조해주던 장인 장모도 등을 돌리니까 지친 거 플러스 예. 아내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도 왜 남편 자는데 깨워서 폭행하고 폭언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제 폭력성이 점점 강해지는데 문제는 자기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갓 7살 된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외도한다, 바람핀다, 다른 여성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망상을 진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처가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역시 장인 장모는 같은 입장이에요. 결혼 전에 문제 없던 애가 이렇게 된 거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데리고 살아라. 이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답변입니다. 당장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요. 좀 치료가 늦은 상태입니다. 아. 실제로 입원이 처음 됐을 때 아마 거기에 완치를 좀 시켰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입원을 시켰을 때 내가 무언가 고립됐구나, 내가 격리됐구나라는 걸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점차 좋아졌지만 남편은 주말 부부를 하다면서 내려가게 됐고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역시 난 소외됐어. 그렇다면 그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합리화를 하면서 망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이미 세계가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가족의 보살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걸 굉장히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40대 남성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의 정신질환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두 번째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혼 사유 얘기죠. 이혼 사유는 네. 6가지가 있고요. 뭐 질병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을 갖고 이혼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부부 간에는 서로 협조 의무, 부양 의무,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질환도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너무나 이 질병이 오래돼 있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치료를 상대가 원치 않고 있고 또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렇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면 발병 시점이 좀 오래됐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아내 치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 이혼 사유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주 정도가 심한 경우, 뭐 중증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중증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어서 이 한쪽 당사자에게 아무리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이혼 사유로 예외적으로 봐주기도 하고요. 예. 또 이번 사례처럼 사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쪽 당사자가 지금 치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를 이제 병원 등의 이제 병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박준 변호사 말씀대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남편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아이, 근데 살았던, 저는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찌됐건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잖아요. 네. 결혼 생활 과정에서 이 발병한 그 병인데 이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끝까지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주말 부부로 가 있는 사이에 장인 장모님한테 맡겨가지고 병원 치료를 하도록 좀 그 전가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같이 다니면서 보살펴서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답해요. 저도 좀 예, 얘기 그 들어보면 부분 뭐 저도 아내도 참 불쌍하고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결정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참 이혼이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부부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변호사로서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뭐 얘기 드리는 거고 저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온다면 한 번 더 해보라고 얘기를 네.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 7살 양육권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하다고 하면 아이가 클 때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만장에서 이 아이 양육권 관련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엄마가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100% 엄마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을지가 법원의 양육권 인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아까 장현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가 외도한다고 7살짜리 애한테 엄마가 막 그 아빠의 험담을 누른다거나 하면 아이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네. 그런 판단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지금 이 사례자인 아버지 쪽으로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도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영향을 네. 받았는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 진단 결과 아이도 치료가 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러네요.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데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지금 것 뭐 같습니다.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뭐 이혼에 대한 어떤 고민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내가 좀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